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 플랜 119 진행의 최은정입니다. 내 미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의 미래까지 든든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 바로 종신보험인데요. 이 종신보험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평범한 가문이 명문 가문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오늘 라이프 플랜 A는 김종희 전문가와 함께 할 건데요. 오늘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격적으로 오늘의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도 참여 방법 소개 도와드립니다. 예, 오늘도 전화, 문자 모두 열어두고 있을 겁니다. 전화번호는 서울지역번호 02-3153-2666번으로 연락 주실 수 있고요.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남기실 수 있는데요. 방송 보시다가 내 보험도 리모델링을 좀 받아야겠다 이렇게 생각되시면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 주세요. 저희가 방송 중에도 방송 끝난 이후에도 전문가와 1:1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알찬 정보는 물론이고 궁금함과 답답함까지 한 방에 해결해드릴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합니다. 예, 오늘 보험 플랜 119를 함께 열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시는데요. 오늘은 유은경 전문가, 김종혜 전문가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훌륭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을 해결해 드릴 텐데요. 이제 막 방송이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보내주시면 방송 중에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연락 주세요. 예, 첫 번째 시청자는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합니다. 바로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연결이 되셨고요. 네네. 어떤 고민이 있으세요? 제 것 좀 여쭤보려고 전화드렸는데요. 예. 제가 보험이 5개 있거든요. 아, 예. 네, 근데 이제 와서 보니까 이 내용을 잘 이렇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예. 그것도 좀 한번 물어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요것만 있으면은 뭐 부족한 건 없는지, 이거 갖고 이제 앞으로 괜찮을지 그런 것 좀 점검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아, 그러세요? 네. 혹시 보험 리모델링 사전에 받아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그런 거는 아니고. 아, 한 번도 없으세요? 예, 처음에 여쭤보려고. 시청자님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46이요. 46 되셨고, 저희 방송으로 미리 보내주신 증권을 저희가 좀 봤는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5개 보험이 있으셨습니다. 제가 네. 좀 확인을 해볼게요. 그 네. 하나 손해보험에 CI보험 있으시고, 현대해상의 네. 종합보험, 또 프루덴셜 생명의 3가지 보험이 있으셨는데요. 그 여성 네. 건강 평생 보장 보험이랑 또 VIP 변액 유니버설 종신보험, 또 하이브리드 유니버설 보장보험 이렇게 5가지 맞으신가요? 네. 날짜를 보니까 가입 시기가 2007년부터 돼 있어요. 이거 시청자님께서 직접 알아보시고 하나하나 가입을 하신 거예요? 제가 먼저 알아봤다기보다는 뭐 주변에도 계시니까 아, 그때 이렇게 뭐 괜찮은 것 같아서 예. 그렇게 했어요. 아, 그러세요. 시청자님, 혹시 어디 네. 편찮으시거나 아파서 보험금을 타봤거나 그런 적 있으세요? 아니요, 아직 한 번도 안 타봤어요. 아, 그러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 유은경 전문가께서 지금 함께 내용을 들으셨고요. 또 추가적으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 드릴 수도 있으니까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예.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올해 46대신 여성분께서 보험 문의를 하셨습니다. 총 5개 보험에 가입이 된 상태이시고요. 보험료 대비 보장은 어떤 건지 또 어떤 보장을 추가해야 되는 건지 내용이 부족하지는 않은지 여러 가지 것들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5개 보험을 갖고 계시다고 사전에 보내주신 자료를 제가 보았습니다. 예. 그래서 2007년부터 2009년, 2015년에서 쭉 가입을 해오셨는데요. 예. 제가 우리 시청자님의 증권을 보고 든 생각이 2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우리 시청자님께서 혹시 건강에 대한 염려가 혹시 있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예. 또 하나는 보험에 대한 관심이 많으셔서 보험을 좋아해서 이렇게 또 가입을 하신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앞서서 우리 아나운서님께서도 이제 여쭤보셨지만 뭐 지인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가입을 하셨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네. 시청자님께서는 지금 제가 여쭤본 첫 번째, 두 번째 중에 어느 쪽에 혹시 좀 속하는 것 같으세요? 이게 뭐 아니 건강에도 좀 그런 것도 걱정도 좀 많이 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어차피 뭐 보험을 하기는 해야 되는 거니까 뭐 나쁜 게 아니 좋은 거면은 뭐 그냥 하지 뭐 이런 생각으로 한 거죠. 뭐. 네. 혹시 뭐 가족분들 중에 뭐 건강상의 문제가 있었거나 그래서 혹시 좀 더 보험으로 내가 그런 위험을 더 보장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셨던 건 아닌가요? 이제 아무래도 집안에 친인척분들이 뭐 이렇게 좀 연세가 드시면서 병원에 가는 거 보면 아우 막상 좀 내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면 굉장히 곤란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네. 이제 제가 나이를 먹잖아요. 그게 더 중요하죠. 네. 지금 이제 네. 네. 시청자님 이제 구성되어 있는 가입되어 있는 보험들에 대해서 아까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하나하나 이름을 이렇게 읊어주셨는데요. 이름을 보더라도 그 보험들이 갖고 있는 특성을 잠깐이라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듦에 따라서 이제 병원에 자주 가시게 되면 이제 현대해상에 가입이 되어 있는 실비보험을 보통 자주 사용하실 수 있게 되는데 노블레어 케어 CI 보험과 마찬가지로 생존 시에 살아있는 동안에 많은 이제 보장을 좀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나름대로 2007년, 2009년에는 손해보험회사에 중점적으로 계약을 해오시다가 2015년도에는 프루덴셜 보험 생명보험회사에 중점적으로 3개의 보험을 체결을 하셨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나름대로 구성을 손해보험과 생명보험 나름대로 구성을 하시긴 했는데 생명보험에 있는 이제 프루덴셜 3가지의 보장을 한번 보시면 전체 29만 5,880원 보험료 나가는 총 보험료 중에 차지하는 보험료는 한 절반의 보험료를 차지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우리 이제 시청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제 가족분들이 나이가 들에 따라 이제 뭐 병원에 가시는 그런 것들도 보게 되시고 또 지금 내가 나이가 들고 있지 않냐라는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내가 이제 생존 시에 보장이나 이런 부분을 좀 많이 받고 싶어 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네, 그런 관점에서 보더라도 생명보험회사에 가입이 되어 있는 보장들을 좀 보면 보장 기간이 80세에서 종료가 되는 그런 보장 기간이 짧다라는 부분이 좀 약간 단점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으세요. 근데 그럼 쉴 때는 또 그걸 미처 생각을 못 해가지고 지금은 뭐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죠. 지금 이제 방법을 찾고자 저희에게 이제 문의를 해주셨는데, 2007년, 2009년에 준비하셨던, 노블레어 케어 CI 보험이나 현대해상 이런 이제 보험들은 생존 시에 우리 여자들이 많이 겪을 수 있는 질병에 대한 보장을 많이, 이제 반복적으로 청구를 할 수 있는 그런 보험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프루덴셜에 계약이 되어 있는 이제 생명보험 3건은 사망보장이나 또는 보험료 대비했을 때, 암보장, 이런 진단비 자금들이 좀 효율적으로 좀 낮고 보장기간이 짧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제 생각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생존 시에 보장을 좀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손해보험에 있는 2가지 상품을 그대로 유지를 하시면서 생명보험회사에 있는 거는 조금 최근에 계약을 하셨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좀 정리를 하시면서 3대 진단비와 수술비를 중점적으로 그리고 생명보험회사에다가 계약을 하심으로 인해서 뇌에 관련된 진단비가 뇌출혈로 진단만 나올 수 있는 그런 보장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조금 더 확대되어서 보장받을 수 있는 뇌졸중이 보장되는 그런 부분으로 확대되어서 생존 시의 보장을 좀 보완을 하신다면 우리 시청자님께서 나이가 듦으로 인해서 병원을 가고 또 그로 인해서 내가 이제 지인분들이 병원에 자주 가시게 되는 것들 보게 되신다고 했잖아요. 예, 그로 인해서 내가 위험에 대한 부분을 좀 염려하는 부분을
위험 보장을 하실 수 있는 건 좀 생존 시에 많은 보장 받을 수 있는 걸로 좀 커버를 변경을 하시는 것도 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한 게 세계가 별로 안 좋은가 보죠? 아까 이제 아나운서님께서 이제 이름을 불러주신 것처럼 그 네. 이름의 보장을 보면, VIP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은 말 그대로 이제 종신, 사망에 대한 보장을 중점적으로 하는 보장이고요. 그리고 하이브리드 유니버셜 보장이라는 보험은 요즘 뭐 하이브리드라는 차도 많이 나오고는 하는데, 뭔가가, 예전 보험보다 뭔가 기능이 좀 추가가 되어서 좋다라는 거죠. 그런데 보험료 대비해서 우리 시청자님이 기대하는 진단비는 좀 500만 원에 소액의 금액이 나오는 걸로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이 염려하시는 것만큼 투자하는 지출하는 그 비용 대비해서 받게 되는 그런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 더 여자분들이 나이가 드시고 또 나이가 듦으로 인해서 많이 반복적으로 받을 수 있는 뭐 부인과 질환이라든지 이런 질병에 중점적으로 보상받으실 수 있는 생존 급부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준비하시는 게 조금 더 우리 시청자님이 고민하시는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조금 구체적으로 들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하나하나 현대 같은 경우는 2007년, 2009년도에 계약을 하시면서 좋은 장점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는 유지를 하시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명보험에 있는 유지되었던 것들은 좀 과감하게 정리를 하면서 보험료를 좀 많이 좀 절감을 하고요. 추가로 이제 이 기존에 내던 거에서 새로 추가되지 않으면서도 우리 시청자님이 내가 갖고 있는 이 보험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추가로 하지 않아도 납입하실 수 있는 금액이 이제 발생을 하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서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존에 가장 이제 많은 보장 받을 수 있는 걸로 생명보험회사보다는 화재, 손해보험회사로 좀 보장을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데 방송 중에 제가 이제 좀 길어지니까 좀 방송 후에 전화를 드려서 좀 자세한 상담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자님, 왜 생명보험사에서 가입한 세 개의 보험을 정리해야 되냐 이렇게 질문을 하셔서 저희 전문가께서 풀어주셨는데요. 보험료 대비 보장 내역이 좀 아쉽다라는 말씀이셨어요. 그건 이해하셨죠? 조금 막연한 생각이 드네요. 아, 그러세요? 저희가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거 있으실 것 같으니까 방송 끝난 이후로 연락할 수 있게 좀 도와드릴게요. 예, 저희 또 강의 시간 바로 이어질 텐데 또 여러 가지 정보들 잘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청자 보험 고민 해결해드렸고요. 이제 강의 듣는 시간 함께 합니다. 예, 종신보험으로 명문 가문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 라이프 플랜에 있는 김종혜 전문가께서 준비하셨거든요.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님들의 가정을 명문 가문으로 만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명문 가문 만들기인데요. 일단 첫 번째 명문 가문이란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시겠어요? 네. 인성과 부와 명성을 모두 갖추었는데 그게 한 해만 한 세대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제 가고 있는 그런 가문들을 우리가 명문 가문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문 가문은 하루 땡땡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땡땡이가 무엇일까요? 하루 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긴 시간 누군가의 어떤 희생과 노력이 있지 않으면 만들어질 수 없다라는 거고요. 대를 이은 부자들에게는 미래를 위해서 미리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한 누가 있었을까요? 바로 여기 이 방송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님들이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가 명문 가문을 지속시키는 가장 큰 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명문 가문은 뭐로 생기는 것이 아니다. 땡땡땡이 무엇일까요?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명문 가문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노력이나 시간이나 어떤 투자가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나라가 명문 가문일까요? 우리가 명문 가문 하면 떠오르는 나라가 혹시 있나요?
네, 맞습니다. 유태민족입니다. 그래서 유태민족이 왜 부자가 되었는가? 정말 미국 내의 소수민족이지만 부와 명성을 모두 갖추고 있는 나라가 유태민족인데 왜 그런가 보니까 유태인들은 처음 시작을 10억이라는 보장자산을 물려받아서 시작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국계 백인은 5억 7천만 원, 그리고 흑인은 2억, 동양계는 1억 5천만 원을 가지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동양계 사람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일을 하고요. 백인은 놀면서 일을 해도 인생 역전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1억 5천을 갖고 시작을 해도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나라 한국인의 보장자산은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유태인들은 언제부터 보장자산 준비를 시작을 하셨냐면 무려 1700년대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0억이라는 보장자산을 가지고 내 아이가 어느 정도 성년이 돼서 시작을 하게 되면 10억이라는 금액을 가지고 출발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2000년도부터 보장자산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3천만 원부터 시작해서 9천만 원으로 올라가는 듯 하다가 다시 지금 현재 2016년 현재 보장자산이 3천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3천만 원 갖고 시작하는 사람과 10억을 갖고 시작하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가 되겠죠. 그 예로 제가 하나 더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서울 지역의 외고 학부모 직업인데요. 우리나라 좋은 학교 명문대학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 외고에 들어간 학생들을 5,445명 중에 예, 부모들의 직업을 보니까 대부분의 부모님들의 직업이 교수, 금융, 사업, 의료계, 법조인, 3급 공무원 이상 이렇게 고위직 공무원들을 가지고 계신 자녀들이 좋은 대학교, 좋은 고등학교를 간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은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가 되면서 정말 부가 대물림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가족은 언제까지 이렇게 그 명문고를 못 보내고 어렵게만 살아야 되는가? 낙담하시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도 걸어다니는 30억 재벌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누가 시작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님들 중에 어느 한 분이 스타트를 끊으신다라고 하면 반드시 우리 가족은 30억 재벌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보장자산 10억, 시동생이 8억, 동생이 7억, 사촌이 5억 이렇게 준비할 수 있다라면 정말 금상첨화겠죠. 하지만 이걸 전부 다 처음부터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만큼의 목표를 가지고 적은 금액부터 시작을 하신다라면 충분히 가능하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 이렇게 30억 재벌가를 내가 만들려고 하는데 내가 갑자기 사망을 한다거나 돈이 없이 너무 오래 산다라고 하면 이 또한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두 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조기 사망과 장기 생존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잘 내가 보완을 해서 유지를 했을 때 명문 가문을 만들 수 있는 어떤 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잘 내가 준비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요 두 가지를 동시에 내가 준비를 한다라면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세와 30세 남자분을 기준으로 제가 두 분을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20세 남자 20년 납으로 이제 보험료를 납입을 하시는 거예요. 20세부터 40세까지 납입을 하시고 70세가 됐을 때부터는 내가 건강하게 살아있다라고 하면 이때부터 생활비를 수령을 해서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 안에 어떤 사망을 하시게 되면 유가족 보장으로 1억이라는 보장자산을 가져가는데 보험료는 16만 3천 원이에요. 그래서 총 납입보험료 3,912만 원을 납입을 하십니다. 근데 이분이 70세가 되는 시점에 7,640만 원이라는 적립금을 쌓아놓는 거겠죠. 근데 그 안에 돈이 필요하시면 목적자금을 인출해서 아이의 자녀 교육자금으로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거는 어떤 정해진 거는 아니지만 기능이기 때문에 내가 활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70세 이후에 내가 너무 오래도록 산다라고 하면 1년에 343만 원을 시작으로 해서 20년간 총 수령하는 게 9,3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망을 하시게 되면 사망보험금 1,300이 남아서 합해서 1억 600만 원이라는 돈을 내가 수령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3,900만 원 납입하고 1억 600만 원을 확정적으로 받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70세 전에 사망하면 사망보험금을 그 이후에는 생활비로
두 가지를 동시에 다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3억짜리를 나는 보장자산을 준비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48만 9천 원. 그래서 1억 1,700을 넣고 3억 1,000만 원 이상을 수령을 하시는 거를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면 10년 늦게 한 30대는 어떨까요? 일단 보험료가 16만 원에서 20만 4천 원으로 4만 원이 올랐고요. 3억짜리도 48만 원에서 61만 2천 원으로 한 18만 원 정도의 보험료가 오른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총 수령하는 것이 30세에 시작을 하니까 9,5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1억에서 조금 안 되는 금액이 나오고요. 3억은 내가 3억을 준비를 했는데 내가 총 수령하는 금액은 2억 8천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3억에서 조금 못 미치죠. 그러면 앞에서 20대 때는 적은 금액을 넣고 더 많은 금액을 수령을 해갔는데 30대에 10년만 내가 늦었을 뿐인데 더 많은 금액을 넣고 더 적게 가져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대, 50대, 60대가 가면 갈수록 더 비싼 보험료로 적은 금액을 수령해가는 거는 당연한 것입니다. 왜? 내가 미리부터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어떤 내가 투자하지 않은 기회비용의 상실이라고 보실 수 있으시겠죠. 그래서 부자들이 보험을 좋아하는 이유가 이렇게 딱 4가지 이유 때문에 부자들은 보험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보험을 내가 좋아하신다라고 하면 반드시 어떤 나한테 맞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부자들한테 보험은 확실한 자산이고 최후의 안전장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서 부자들은 반드시 종신보험을 활용을 하시고요. 그리고 다른 상품에는 없는 세제 혜택을, 세금 혜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종신보험 을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님들은 시청자님들의 모든 가정이 명문 가문이 되는 그날까지 모두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면 돈이 되고 모르면 손해인 보험 정보, 오늘 라이프 플래너에는 김종혜 전문가와 함께 있습니다. 적은 자금을 시간의 힘으로 불리고 또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본 건데요. 오늘 강의와 관련한 궁금증 있으신 분들도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 해결해드리는 시간 함께합니다. 예,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인 보험플랜 119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보험 고민들 저희가 해결을 해드릴 텐데요. 이번에 문자를 통해서 들어와 있는 내용 보겠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2874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방금 강의를 보고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종신보험을 생활비로 받았어도 사망보험금은 살아있다는 건가요? 라는 질문이세요. 김종희 전문가님. 네. 예. 살아 있습니다.
강의를 보셨다니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마 네. 반드시 명문 가문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종신보험은 만약에 내가 연금으로 전환하시게 되면 사망보험금이 없어졌었어요. 없어지고 그냥 적립금으로 연금을 내가 수령해서 쓰는 개념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이제 종신보험이 계속 진화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을 감액해서 쓰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생활비를 1년밖에 안 받았으면 1억짜리가 사망보험금이 뭐 한 9천만 원 남아있을 거고요. 10년의 생활비를 받았었는데 그 시점에 내가 사망을 하시게 되면 뭐 사망보험금이 한 5천만 원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20년 정도를 내가 생활비를 쓰실 수 있는데 20년을 다 쓰시고 나면 보통 남아있는 사망보험금이 1,300만 원에서 1,500, 1억 기준으로 예. 했을 때 그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생활비 수령한 거 빼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종신보험의 연금전환 개념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종신보험을 연금 전환을 해서 생활비로 쓰더라도 감액은 되겠지만 사망보험금은 살아있는 거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문자 또 볼게요. 1588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이번 문자는 유은경 전문가와 함께 볼 거고요. 제가 읽어볼게요. 최근에 자궁 근종 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받은 병원에 근무하는 친척이 있어서 가족 할인을 받았는데요. 의료 실비를 청구할 때 할인받은 금액도 보장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시네요. 전문가님. 네. 예. 어떻게 수술은 잘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흔히 직원 DC라고 그러죠. 네. 네. 요즘 병원에서는 이제 직원들이나 이제 직원 가족분들에게 복지 혜택의 차원으로 병원비 일부를 이제 할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험금을 청구를 할 때, 할인 전, 금액, 이 금액을 이제 보험회사에 청구를 하게 되면 할인 전 금액을 보험금 청구할 때 이제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예. 그래서 보험금을 이제 받으셨을 때 보험금 지급 내역을 한번 꼼꼼하게 한번 챙겨보셔서 내가 할인 전 금액으로 돌려받은 건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내가 조금 더 돈을 아껴서 병원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좋은 정보인 것 같고요. 저희 1588님께서 문의하신 문자 풀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거든요.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저희 보험 고민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어떤 고민이 네네. 있으세요? 아, 저희 남편이 종신보험이 많은 것 같아서 한번 문의 좀 해보려고 하고요. 예. 근데 그게 부족한 보장이 있는지, 그래서 따로 준비를 뭘 해야 될지 또 잘 모르겠고, 예. 또 연금은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좀 고민하다가 전화드렸어요. 아, 그러세요. 네. 저희에게 사전에 보내주신 증권을 좀 봤는데 6가지 네네. 보험이 있으시네요. 남편분이. 네네. 예, 그중에 말씀하신 종신보험이 지금 2건이 있으신데요. 지금 네. 이거 2007년부터 차례차례 가입이 된 것 같거든요. 보험 가입은 네네. 누가 어떻게 하신 거예요? 남편분께서 직접 알아보고 가입을 하신 거예요? 남편이 한 것도 있고 제가 한 것도 있어서 아, 예. 맞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서요. 보험료는 많이 나가서 제가 좀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혹시 종신보험을 이렇게 2건 가입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그때 권유하신 분께서 네. 남편이 가장이니까 이 정도는 필요하다고 해서 네. 일단은 가입을 했었죠. 지금 아. 기억은 잘 안 나네요. 지금 남편분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남편이 그 나이 아직 35살이거든요. 아, 예. 네, 근데 그거에 비해 보험료가 저는 많이 나가서 총 보험료가 보장은- 지금 75만 원 돈 네. 나가는 거 맞으시죠? 네네. 자녀분도 있으세요? 네, 아직 어린 자녀 이제 있어요. 몇 살이나 됐는지 여쭤볼까요? 2살이요. 2살이요. 네네. 예, 혹시 앞으로도 자녀 계획도 있으신 거예요? 아직은 계획은 없는데, 네. 알겠습니다. 저희 김종혜 전문가님 잠시 뒤에 바꿔드릴 테니까 전화 끊지 마시고 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해보겠습니다. 예, 올해 30대 중반 되신 남편 보험 문의를 하셨습니다. 아기도 2살 자녀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종신보험이 2개 있는데 준비가 잘 돼 있는 건지 부족한 보장을 따로 준비해야 되는 건지 또 사전에 저희 제작진에게 연금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도 여쭤보셨습니다. 저희가 좀 풀어드릴게요. 김종희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네, 지금 보험 보니까 많이 가입하셨네요. 네. 네. 보험을 엄청 좋아하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뭐, 부탁해서도 주기도 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좀 제가 이 많은 것 같아서. 네. 방송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요. 사람들이 와서 네. 부탁하면 다 들어주시나 봐요. 시청자님들은 참 착하신 것 같아요. 그때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들었죠. 네. 제가 보면서 느끼는 거는, 이거를 하나의 통합보험 형태로 하나의 상품으로 가입을 했으면 네. 훨씬 더 저렴하고 보장이 알찰 텐데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일단 제가 하나씩 어떤 건지 보고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자녀분도 네. 하나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종신보험도 반드시 필요하긴 하세요. 네. 근데 이제 지금 나이가 어리시기 때문에 이제 연금이랑 종신을 다 준비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준비하시는 게 나을지 한번 정리하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일단 첫 번째 흥국화재 통합보험 가입하신 거는 보니까 의료실비보험을 가입하신 거예요. 그쵸? 네네. 네, 실손 의료비 보험 오래전에 가입을 하셔서 5년에 한 번씩 올라가는 갱신되는. 네. 그래서 이제 의료실비에다가 이제 수술비, 운전도 하시나 봐요. 그래서 운전자 보험, 그리고 이제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이런 기본적인 거를 가입을 하셨는데 이때 왜 암문 왜 안 들으셨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암문 가입을 안 하셔서 아마 그 다음 해에 또 현대해상 통합보험으로 암보험을 또 가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암진단비 3천만 원 이렇게. 그러니까 애초에 통합보험 흥국화재에 가입을 하실 때 암을 그때 같이 동시에 가입하셨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암을 빼먹으셔가지고 보험료 때문에 그러셨는지 뭘 잘못하셨는지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게 80세 만기 15년 갱신 상품이에요. 알고 계시죠? 그래요? 네, 그래서 갱신이면 네, 네. 80세까지 지금 보험료를 계속 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34세신데 앞으로 46년 동안 보험료를 계속 내시면서 오르는 보험료까지 감당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다음 해에 또 수협에다가 암보험을 또 들으셨어요. 암보험을 엄청 좋아하시나 봐요. 네, 이건 10년 갱신으로 얘는 다행히 100세 갱신으로 가입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신보험 3개를 12년, 13년, 15년 뭐 한 1, 2년에 한 번꼴로 종신보험을 가입을 하셨는데 제가 여기서 보니까 일단 자녀가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동양생명에 있는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에는 나머지 그런 수술비라든가 입원비, 의료보장도 좀 보장이 들어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신보험을 제외하고 나머지 2개 종신보험은 좀 정리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그래서 지금 갖고 계신 걸 보니까 통합보험하고 수협의 암보험은 10년 갱신이기는 하지만 중간에 이제 보장을 받으시다가 나중에 많이 보험료가 올라가면 해지하셔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갱신 상품 2개를 빼고 이제 2개 중에 하나만 빼시는 거예요. 하나는 나중에 빼실 거니까. 그래서 복층 설계라고 합니다. 대신에 비갱신으로 일단은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 보장이 더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지 않나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살아있을 때 보장이 지금 이렇게 되면 흥국화재 통합보험에는 암이 없으시고 보장이 네네. 약하시기 때문에 그 손해보험사의 통합보험으로 네네. 암하고 암 3천만 원,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2천, 네. 특정암 이런 것들을 넣어서 한 10만 원대 준비를 하시고요. 또 이제 네네. 질병 후유 장애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방송을 보셨으면 아마 아실 거예요. 그렇게 들은 것 같아요. 네네. 질병 후유 장애는 뭐냐면 이렇게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처럼 어느 정해져 있는 질병 하나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이 먹으면 몸이 자연적으로 퇴화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오는 것들을 다 커버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나이 먹으면 눈도 안 보이죠. 귀도 안 들리죠. 허리도 아프죠. 관절도 나가죠. 다 아프잖아요. 암도 올 수 있고 치매도 올 수 있고 이 모든 것들이 걸릴 때마다 내가 질병 후유장애에 해당한 가입 금액에 따라서 비율에 따라서 보상을 받는 게 질병 후유장애라는 담보입니다. 그래서 그거랑 그렇게 다 주나요? 다 주는 거예요. 정말요? 네. 네네. 허리 디스크 걸려서 진단받아서 수술했으면 지급률에 따라서 드리고요. 나이 진짜 먹어서. 주는 거예요? 예? 진짜 주시는 거예요? 그거 진짜 주지. 보험회사가 뭐, 거짓말로 드리겠어요? 아니, 놀래서요, 제가. 네. 눈이 안 보이면 백내장 수술해서 또 네네. 주고요. 귀가 안 들려서 보청기 낄 때도 드리고요. 또 나이 먹어서 치매가 올 수 있잖아요. 치매가 와도 내가 이제 네네네. 그 장애 지급률이 몇 %냐에 따라서 또 드리는 게 질병 후유 장애랍니다.
네. 굉장히 좋은 담보예요. 그래서 고담보를 추가하시면 한 6만 원, 그래서 두 가지를 다 하셔도 한 17만 원 정도밖에는 안 되세요. 보험료가 엄청- 많이 저렴해지네요. 정말. 네네.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물론 사망보장은 왜 필요하냐면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가장의 유고 시에 배우자님께서 새로 독립하는데 시간이 한 3년이 걸리는데 그 기간에 필요한 생활비가 한 1억 정도가 된대요. 근데 지금 동양생명 종신보험이 사망보험금 1억을 준비하고 계세요. 네. 네, 그래서 걔는 유지를 하시고요. 네네. 흥국화재 통합보험은 실비랑 운전자 보험이니까 유지하시고 네. 수협의 안보험은 보험료는 얼마 안 되면서 이제 10년에 한 번씩 올라가는 거니까 복층으로 좀 가져가시면 훨씬 네. 더 보험료가 다이어트가 될 거예요. 그러면 한 40만 원 정도의 여유 자금이 생기십니다. 네. 네, 그러면 그 40만 원은 아직은 나이가 어리시기 때문에 중간에 목적 자금 쓰실 일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네, 순수한 네? 네, 아니에요. 네, 그래서 순수한 연금보험으로 한 40만 원 정도를 별도로 준비를 하시면 똑같은 70만 원의 보험료를 가지고 훨씬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어떠신 것 같으세요? 일단 보장이 더 커지는 것 같아서. 엄청 많이 커지고 네, 있습니다. 네. 예, 시청자님. 네네. 예, 김종희 전문가께서 지금 보험 리모델링을 도와주셨는데요. 그렇게 네. 되면 한 40만 원 정도를 줄일 수가 있었어요. 그 네네. 여유자금 생기신 걸로 연금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추가적으로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희가 또 봐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연락 네.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해봤고요. 이번에 문자로 들어와 있는 내용 보겠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7343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저는 39살 남성입니다. 공황장애를 앓고 있어서 5년째 약을 먹고 있습니다. 정신과 기록이 있으면 일반 보험도 가입하기 어렵다던데요. 실비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지 알려주세요. 라고 질문을 남기셨고요. 유은경 전문가께 여쭤볼게요. 네. 예. 그 공황장애라고 요즘 연예인 분들도 많이 뭐 커밍아웃 하듯이 많이들 내가 앓고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사실 많이 이제 질환을 이제 겪고 계셔요. 그런데 공황장애의 경우로 지금 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치료를 받고 계시는 이야기시거든요. 네. 그래서 치료 중이시기 때문에 실비보험을 준비하시는 거는 어려우십니다. 그렇지만 공황장애로 인해서 약을 잘 복용하시다가 치료가 종료가 되시게 된다면 3에서 6개월 정도 경과 후에 다시 한번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실비보험을 준비하는 부분을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일단 공황장애 약을 5년째 드시고 계신다 하셨는데요. 의사의 소견을 받고 완치가 됐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한 3에서 6개월 정도 지난 이후로 저희 다시 한번 문의 주세요. 그때 또 봐드릴게요. 실비보험은 안 되지만 그 밖에 다른 보험은 혹시 될까요? 네. 유병자 플랜이라고 해서 저희가 방송에서도 많이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황장애는 심리적인 부분, 뭐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지만 네. 사실은 흉통, 가슴에 이제 심장에 그런 압박을 많이 겪기도 한다고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병자 보험으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있기 때문에 실비 보험에만 초점을 두지 마시고 정신적인 부분에만 지금 문제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혹여나 다른 심장이나 이런 부분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 간과하지 마시고 유병자 플랜으로도 먼저 좀 준비하셔서 지혜롭게 좀 병에 대한 부분을 좀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혹시나 아무 보험도 없다라고 하신다면요, 좀 알아보시고요. 저희에게 다시 한번 연락 주시겠어요? 저희가 또 봐드릴게요. 이번에도 또 문자 볼 텐데요. 0833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예, 함께 읽어볼게요. 50만 원의 여유 자금이 생겼습니다. 연금보험에 가입을 하려고 하는데요. 납입 금액은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50만 원을 전부 납입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30만 원을 넣고 추가 납입을 활용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질문이 굉장히 구체적이시죠? 김종희 전문가님. 네. 50만 원 여유 자금에서 저축하실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일단은 너무 부럽습니다.
명문 가문이 되시네요. 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일단은 나이에 따라서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지금 질문 주신 분이 어떤 연령대인지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젊으신 분이시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제 너무 작은 금액을 해놓고 추가 납입을 다 해버리면 나중에 내가 더 큰 돈을 벌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통장의 사이즈가 적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으신 분이라고 하면 길게 저축을 할 거기 때문에 금액을 그냥 그대로 가져가시면서 나중에 추후에 추가 납입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연령대가 많으신 분이라서 길게 저축은 못하고 단기간에 큰 돈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 20만 원에 뭐 30만 원, 25에 25만 원. 그래서 원보험료는 좀 최대한 적게 하고요. 2배까지 대부분 추가 납입이라는 게 가능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을 하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 문자 풀어드렸고요. 지금 실시간 전화 연결이 또 돼 있다고 하거든요. 바로 연결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오래 기다리셨죠? 네. 저희가 보험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어떤 고민이 있으세요? 저는 제 남편이 60대인데요. 예. 옛날에 2003년도에 삼성생명에 종신보험 하나 특약을 붙여서 갖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것으로 다 괜찮은지 부족한 게 있나, 더 가입할 게 있나 하고 지금 상담하는 겁니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2003년에 종신보험이 하나 있으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네. 그거 외에는 다른 보험은 하나도 없으세요? 네네. 남편분 건강 상태는 혹시 어떠세요? 네, 다 건강한데 혈압약만 복용하고 있어요. 혈압약 드신 지 오래되셨어요? 네. 한 5년? 그래도 약 꾸준히 잘 드시고 계신 거죠? 예, 건강해요. 그러세요? 혹시 걱정되는 질병이 있으신가요? 가족력이라든지?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으시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 좀 해볼까요? 60대 남편분 보험 문의를 하셨습니다. 혈압약을 꾸준히 복용하고 계시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비교적 건강하다는 말씀도 하셨죠. 종신보험만 2003년도에 가입이 된 상태인데 부족한 보장은 없는지 괜찮은 건지를 여쭤보셨고요. 추가적으로 가입할 보험이 있다면 또 가능한지도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이은경 전문가님.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네네. 네, 안녕하세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네, 지금 삼성생명의 삼성종신보험 2003년에 이제 계약하신 거 유지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네네. 예, 보험료를 보니까 23만 3천 원 정도 내고 계시네요. 네. 2003년도에 이제 이 정도의 보험료를 체결하셔서 유지를 하셨던 거라면 적지 않은 금액을 지금까지 내오고 계셨던 것 같은데요. 네네. 대단하게 인내심을 갖고 참 지금까지 잘 꾸려오신 것 같으세요. 네네. 근데 이제 이 보험 외에는 보험이 더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혈압약은 드시고 계시지만 그래도 우리 배우자님께서 그래도 건강 관리를 다소 잘 해오셨던 것 같으세요. 네. 네, 그런데 생명보험회사의 이 보장은 사망에 대한 보장은 종신까지 보장을 해드리지만 옵션처럼 붙어져 있는 특약들은 80세까지만 보장을 해드리는 게 특징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배우자님께서 열심히 인생을 살아오시다가 지금 60대가 되셔서 조만간 80대를 바라보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80대 이후 100세까지도 한번 건강 관련해서 또 질병에 대한 부분도 이제 보장을 좀 더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요새는 100세 시대라고 그러는데 보장이 80세까지 되어 있는 거 있어서 네. 이것 부분이 좀 걱정이 돼서요. 네, 저희가 교과서적으로 많이 말씀을 드리지만 가장 1순위로 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는 거는 실손보험을 좀 준비를 하셨으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실손보험이요? 네. 네, 그 혈압약 먹어도 가능해요? 요즘은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리지만, 병이 있으셔서 약을 복용을 하시더라도 조금 더 유리한 조건으로 또 이제 이렇게 보험을 준비하실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이
혈압약을 복용하신 지가 한 5년 정도 되셨다고 네네네. 네, 말씀을 하셨는데, 뭐, 혈압약의 종류라든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기간, 뭐, 최근에 혈압 등, 이런 것들을 몇 가지 보험회사에 알려서 사전에, 건강에 대한 부분을 고지를 하고요. 실비보험을, 이제 준비하실 수가 있으세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은 우리 시청자님, 배우자님께서 준비하신 보험은, 좋다, 나쁘다, 부족하다, 적다 이런 것보다는 네. 80세 이후 100세 시대를 바라볼 때 그 부분에서 볼 때에는 좀 보장이 생존 시에 받으셔야 되는 부분이 좀 부족하시기 때문에 1순위로 실손보험을 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네, 그리고 80세 이후에 생존 보장 시에 실손보험도 물론 중요하지만 수술비를 반복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다만 23만 3천 원 정도의 보험료를 내시는 게 혹시 부담되시거나 그러시지는 혹시 않으실까요? 현재 부담 유지하고 되긴 하죠. 계시는 게요? 지금 부담 드는데, 그래도 이거 부담 든다고 이거를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지금 계속 갖고 오고 있는데, 그럼 실손보험을 하게 되면은, 네. 그 보험료는 좀, 남자 60대니까 보험료가 좀 꽤 비싸겠네요? 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가장 좋은 거는 현재의 보험을 유지를 하면서 새로운 금액을 추가를 해서 지금 필요로 한 보장을 준비를 하시는 게 가장 좋으시겠지만 네. 만약 지금 연령대가 지금 우리 배우자님께서 은퇴를 또 고려하셔야 되는 나이시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도 무시하실 수가 없으실 것 같으세요. 그렇죠. 앞으로 내일 일이, 보험이 내일 일이, 이게 상당히 많은데, 참 되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 그 60대 이후에는 사실 우리 배우자님께서 사망에 대한 보장은 중점적으로 많이 필요로 하는 시기는 아니시기 때문에 저희가 앞서서 많이 소개해드렸던 방법들이 있습니다. 뭐 감액 완납이라든지 또는 감액을 하는 방법으로 보험료를 보장을 줄이면서 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험료를 좀 줄이면서 거기에서 새로 나오는 잉여 자금을 통해서 지금 부족한 100세 시대에 필요로 한 실손보험을 조금 준비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추가로 돈을 내지 않으셔도 지금 현재 보험료를 유지하시면서 부족한 보장, 생존 시의 보장을 좀 보완하실 수 있는 방법이 되실 것 같으십니다. 예. 아, 그래요? 총장님, 그러면은, 예. 궁금한 거 많으시죠? 줄이면은, 여보세요? 예, 말씀하세요. 줄이면은 이거 그 특약은 안 없어지는 거예요? 예, 투자금이 안 없어지는 건지를 여쭤보시네요. 특약. 예. 이제 지금 나이대가 있으시기 때문에 특약의 이런 보장들이 또 중요한 보장이 있으시잖아요. 이런 네네. 특약을 잘 살려서 이제 감액을 하거나 감액을 완납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방송 중에는 말씀이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방송이 끝난 이후에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네. 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시청자님, 궁금한 네네. 거 많으실 텐데 조금만 참고 기다려주세요. 저희가 또 봐드릴게요. 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해봤고요. 저희 또 문자 풀어볼까요? 이번에 6802님께서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보험에 잘 가입하는 요령이 따로 있습니까? 설명을 들을 때는 잘 가입했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막상 가입하고 나면 후회되는 경우가 많아서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데 모두의 공통점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김종희 전문의. 네, 맞습니다. 보험 가입하실 때 가입하는 요령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뭐 일단은 기본 상식선에서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네. 이상적인 보험 조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험을 가입하실 때 첫 번째는 내가 언제 사망할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어떤 질병에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보장 범위가 넓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보장 기간은 가장 길게, 그쵸? 보장 기간과 보장 범위와 그리고 이제 나한테 맞는 적정한 보험료는 내 생활 수준에 맞게 합리적인 보험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셔서 검토해 보시면 훨씬 더 보험을 효율적으로 가입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생각 없이 이 사람 저 사람 얘기 듣는 거를 기본 그냥 하시다 보니까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중심을 가지고 기본 상식선에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보험이라는 게 중간에 해지를 하게 되면 무조건 손해거든요. 내가
낼 수 있는 보험료인지 적정한 보험료인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보장 내용이 넉넉한지 또 보장 기간이 긴지를 꼭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보험 플랜 119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이 됐는데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고지해 드릴게요. 저희 방송은 여기서 마치지만 방송 끝난 이후에도 전문가와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화, 문자 모두 열어두고 있을 건데요.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 주세요. 서울지역번호 02-3153-2666번으로 전화 주실 수 있고요. 보다 간략하게 문자 남기실 수도 있습니다. 013-3366-0110번이고요. 보험 상담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간략하게만 써주셔도 저희 전문가와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